사람이 흐름이 있을 때 잡아야 큰 부자가 돼요. 그 시점에서 가장 새로운 거에 내가 있어야 돼. 왜? 그 새로운 거란 거는 세상에 아는 사람이 아주 적고 그 게임 질서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세계적 부자가 됩니다. 오늘 모신 분은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화 교수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방송 전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머리 스타일이 인도 사람 같다고 하셔가지고 순간적으로 제가 외모에 자신감을 잃었다는. 네, 자 우리 일단 NFT 얘기 먼저 할까요? 네, 일단 그래요. 우리 지난번 라이브 그 강의에서도 NFT 관련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 정말 게임 회사들 뭐 NFT 뭐 너도 나도 진출한다, 뭐 접목한다 사업에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큰 영향을 받고 그렇죠. 있는 하나의 열풍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바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전에 제가 질문해도 되나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당황스러워요. 약간 지금 NFT 투자하실래요? 그 하나만 할게요. NFT 뭐 관련 자산이나 뭐 자산이나 상품이나 혹은 뭐 그냥 소액이라면 한번 해보고 지금 안 싶어요. 하셨죠? 아직 네, 안 안 했어요. 여기서도 방송 많이 다루고 있던데 제가 보니까 많이 다뤘죠 요즘에. NFT와 네. 관련된 회사의 주식은 조금 샀는데, 주식 사셨어요? 네, 그러나 그랬구나. NFT 직접 어떤 자산을 사진 않았어요. 아직은 그랬어요. 근데 이유가 있나요 혹시? 관심은 있는데, 뭐랄까요, 그러니까 막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그렇죠. 살 그런 만큼의 거죠. 어떤 열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앞으로 대세를 이루겠구나 정도지, 내가 막 직접 가서 사고 싶은 이 생각은 아직은 없어요. 뭐 되게 크게 우려하는 게 있어요. 뭐 어떤 이런 거 조금 그냥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려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걱정하는 거나 아니요. 그러니까 우려. 너무 네. 깊이 생각하지를 않은 것 같고, 그냥 별로 생각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시간이 좀 상당히 필요하다. 걸릴 지금은 초기 것이다. 혼란스러운 과정이고 여기에서 내가 막 적극적으로 뭔가를 투자를 할 만한 구간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 다뤘잖아요. 제가 보니까 조회수도 뭐 되게 잘 나왔던데요. 잘 나온 거 아시죠? 우리 안 교수님? 우리 둘이 그때 NFT 여기서 했잖아요. 네네네. 왜 그렇게 제가 열정을 불태워서 하는데 기억도 못하고 조회수 많이 나오고도 지금 모르잖아요. 네? 엄청 나와서 과거에 너무 집착을 가지면 안 돼요. 엄청 많이 나와서 제가 당시에 이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역시 NFT에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여기서 다루는 거잖아요. NFT가 요즘에는 말 그대로 자본들이 이제는 여기에 투자하려고 이미 시작이 됐어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뭐냐면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그 뒤에 뭐 NFT 뭐 게임이라도 좋고 NFT 뭐 미술이라도 좋고 NFT 뭐 어쨌든 NFT만 뭐 붙으면 막 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NFT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사람이 흐름이 있을 때 잡아야 큰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새로운 현상이 왔을 때 두 부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는 잘 모르고 그다음에 또 보면 별로 뭐 사기가 많은 것 같고 이래서 그걸 아예 참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우리가 스마트폰 처음 나올 때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계속 투지를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이미 막 4G로 갔는데 계속 투지 쓰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게 심플하다고. 예, 그리고 또 뭐 그 정도를 세월이 흐름을 안 만끽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NFT도 똑같은 현상이게 지금 많은 사람의 태도는 뭐냐면 많은 사람 막 NFT 하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또 보면은 뭔지는 모르겠고 이게 또 열기가 지나가면 그냥 무너질 것 같고 근데 저보다 나이 더 훨씬 더 많나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터넷이 처음 나올 때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예. 인터넷이 처음 나올 때 언제 처음 하셨어요, 인터넷을? 1998년 뭐 요 무렵에 보면은 그때 처음 하셨어요? 집에서 네. 그래도 제가 네. 98년도에 한국에서 아마 처음으로 웹진 사업을 시작했을걸요. 김 진짜 대단하시다. 그때 채팅 사이트 만들었고 그때 이미 처음으로 아바타 조각조각 연결하는 그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몽타주 기법으로. 다시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랬었습니다. 왜 갑자기 NFT를 그럼 이렇게 대하세요? 그러면 NFT를 하셨어야지 지금쯤은. 근데 똑같다라는 거죠. 당시에 인터넷일 때 사람들 되게 사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어떤 주소를 치고 거기 사람이 온라인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사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보면은 지금 인터넷 안 하면 거의 생존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모든 새로운 게 나오면 사람들이 인식이 되기까지 그리고 그게 현실 생활을 변화시키기까지는 어떤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전문 용어로 말하면 가트너의 기술 곡선이 있어요. 가트너라는 그 기술 곡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트너의 기술 곡선 2021년 그림 보면은 지금 NFT가 최고봉에 와 있거든요. 그게 최고봉에 와 있을 때는 모든 언론에서 지금 제일 집중하는 이슈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자본이 또 거기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핫하고 가장 고점에 있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점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떨어지거든요. 떨어져서 사람들이 환상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서 죽을 애들은 다 죽고 철수할 애는 다 철수하고 진짜 그거 가지고 세상을 만드는 애들만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 걔네들이 그걸 현실 산업하고 연결시켜서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올라와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확실히 말이 안 되게 거품이 들어간 게 대부분이다. 첫째. 두 번째는 대부분은 말도 안 되는 걸 그냥 NFT를 붙였다. 실제는 NFT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나 혹은 의도적이지 않고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로 NFT를 붙여가지고 어떤 자본을 끌어오르는 게 더 크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이라면 일단 질문 놓고 그 문제를 들여다보는 게 맞고 답은 대부분 99.99는 필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렇다면 지금 사실 뭐 물론 정확하게 조사는 하지 않으셨겠지만 지금 많은 게임사라든가 뭐 기획사, 연예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네. 미디어란 이런 데서 많이 시도를 하면서 다시 그게 주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하면 이제는 안 되는 그렇죠. 시기 되죠. 네. 이런 것들 현재 나오는 이런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상 그 정말로 NFT에 관련된 펀더멘탈 이것을 높이 가지고 있는 기업 혹은 그러한 밸류를 인정할 만큼의 어떤 가치가 아직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투자자면 진짜로 볼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핵심이 뭐냐면 왜 이 사업에서 NFT를 해야 되냐? NFT 없는 것과 있는 거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 그 차이를 말할 수 없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NFT 안 써도 잘 돌아가는데 왜 NFT를 써야 되는가? 대부분 이런 거지. 굳이 NFT 안 해도 되는데 NFT란 건 뭐냐면 블록체인 개념이거든요.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즉시 이거는 분산원장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노드들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효율성이. 그러면 우리가 중앙집권식으로 잘 돌아가서 효율성도 좋고 그 안정성이나 이런 뭐 투명성 문제가 없는데 쓸데없이 NFT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그 회사가 왜 NFT를 했고 NFT를 안 했을 때 그 모델이 돌아가는데 지장이 없다 이러면 그 NFT는 세상에 없어지는 NFT입니다. 네. 그렇게 투자할 때 그런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가 게임 회사나 이런 건 좀 차치하고라도 여러 가지 그 미술품 이거 가장 많이 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미술품 거래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그 어떤 그 경매 회사들, 옥션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회사들에서 그런 거래소를 만들고 이제 시도를 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또 상당히 그 회사의 어떤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데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리고 NFT 미술품 그죠? 거래소. NFT 거래소. 그 NFT 거래소는 그 우리가 NFT하고 상관돼서 그 수익 모델이 있어요. 4가지가 있어요. 그 NFT 산업에 관해서 수익 모델이 4가지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 NFT. 첫째는 NFT 가지고 수익 모델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NFT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임 대표님도 뭐 이 안에 뭐 그때 우리 얘기 나눴잖아요. 그렇죠. 첫 방송을 NFT로 그때 그 동영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 부분을 딱 해가지고 오픈시나 이런 데 들어가서 직접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다 설정이 돼요. 뭐 내가 900명을 상대로 팔지, 뭐 그다음에 매번 팔릴 때마다 내가 거기서 창작률이 얼마 다 설정이 되니까 그렇게 그걸 뭐냐면 첫 번째 수익 모델은 NFT 창작물로서 내가 직접 올려서 파는 수익 모델이고요. 두 번째 수익 모델은 이런 창작물들이 이렇게 막 사고 팔고 사자와 팔자와 모여놓은 것이 플랫폼이에요. 그게 이제 질문하신 NFT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지금 NFT 플랫폼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네, 되게 많이 나왔고요. 지금 거의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이제 다 NFT 거래소로 지금 다 뭐 거의 변해가는 그 상황일 정도로 지금 거래소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NFT 거래소에서 그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 민팅 해주고 그 다음에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얼마를 받고 그래서 그게 제일 성공한 게 오픈시거든요. 그리고 또 작품 또 장르별로 또 다른 또 거래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시관 뭐 전문 또 거래소도 있고요. 그래서 다 다르니까 그거는 그런 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델은 그 NFT라는 게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잖아요. 그럼 그 안에 생태계가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 NFT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사업은 탄소 배출권 사업이에요. 그럼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생태계에서 그 안에서 돌아가는 내부 경제가 있어요. 그 안에서 돌아가는 경제. 그게 하나하나마다 다 그 플랫폼 안에서 돌아가는 경제 생태계의 수익 모델이 있어요. 거기서 또 수익이 생겨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게임, NFT 게임이다 이러면 그 NFT 그 게임 플랫폼 그 안에 게임이 내가 놀고 있는데 그 안에서 NFT로 만든 뭐 모자를 사거나 NFT로 만든 뭐 어떤 도구를 사거나 그래서 그 플랫폼 NFT 플랫폼 안에서 어떤 데 창작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경제 생태계가 그 안에 있어요. 이게 세 가지 그 지금 수익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NFT 관련해서 대부분 개인이고 그렇잖아요. 방송 듣는 분들 그렇죠. 그리고 혹은 기업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 개 중에 만약에 아마 그냥 순수 정말 개인이면 아마도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나의 어떤 창작품을 그림을 잘 그린다 이러면 디지털 아트를 만들어서 그걸 NFT 작품으로 민팅하면 그게 또 많은 세계에 누군가가 또 사가면 그게 내가 창출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기업이다 이러면 내가 원래 비즈니스 뭐 다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원래는 내가 지금 하고 탄소 배출권이 그렇잖아요. 원래는 다 오프라인으로 문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것들을 NFT로 함으로써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지 특히 그 기업 대표님들은 자신이 하는 사업이 주로 프로세스로 주로 서류화도 문서화된 사업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걸 NFT로 해버리면 전체 효율성과 안정성과 거래 유동성을 다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세 번째는 이제 그 게임 생태계 안에서 수익을 창출한다 했잖아요. 이거는 가장 재미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선물로 주고 싶은 내용이 올 때 택시 타고 올 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성의가 있어요. 밤새서 준비했다고 하셨으면 아마 더 감동했을 텐데 오는 과정에서 택시 안에서 준비했다니까 약간 가치가 좀 약간 약한데. 아니 밤을 새서 자료 찾고 택시를 타면서 어떻게 표현을 해줄까 어떻게 좋아요. 표현해야 이분들이 쉽게 이해할까 그걸 고민했는데요. 이런 거예요. 제가 먼저 그 전에 그거 혹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앞에 재밌는 얘기 드리고 여기로 들어갈게요. 요즘에 메타버스 세계, 메타버스로 간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툴이 NFT거든요. 그러면 혹시 그 메타버스도 좋고 NFT도 좋은데 이 메타버스란 개념이 언제 처음 나온지 아세요?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언제 처음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혹시 여기서 다룬 적 없어요? 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뭐냐면 이게 지금 뭐 메타버스라는 말로 표현되지만 네. 가상세계, 가상현실 그렇죠. 세계 이런 걸로 표현됐던 거는 그렇죠. 사실 마이스페이스인가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1998년 9년도 이때에도. 그렇죠. 저는 그때 기억이 나시는구나. 나요. 맞아요. 그때 막 가상 공간에서 부부가 되고 막 그때 이런다고. SF 영화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92년도에 나온 소설이 있어요. 닐 스티븐슨의 소설인데 여기에서 이 소설이 이름은 스노우 크래스예요. 스노우 눈.
눈사태라고 해야 되나? 스노우 크래시인데 이게 SF 장르 소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메타버스라는 단어와 아바타라는 개념이 처음 나와요. 아, 그래요? 92년도에.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스노우 크래시에서 그리던 그 장면, 그 모든 것 지금 현실이 됐어요. 많은 것들이. 그래서 되게 놀라워요, 사실은. 근데 제가 아까 세 번째로 우리 오늘 주겠다고 하는 수익 모델 세 번째가 뭐냐면 NFT라는 게 내가 뭐 NFT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 뭐 이거는 뭐 무너질 거 뭐 지금 거품이니까 나는 뭐 잠깐 지켜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익 모델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게임이 있어요. 세컨드 라이프라는 미국 게임이 있어요. 들어봤어. 아시죠? 그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거예요. 세컨드 맞아요. 라이프. 이게 그 벤처기업이 만든 거 린들랩이 2003년도에 선보인 건데요. 이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 순수 게임입니다. 그 안에서 집을 사고 물건 팔고 이러면서 게임 아이템으로 돈을 벌거든요. 이거 정말 다 그 안에서 그게 IBM도 그 안에다 자기 그 사무실 만들어 놨어요. IBM이. 거기 들어가면 IBM 사무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게임이 굉장히 흥행했던 건데 이 게임 속에서 현실이 아니잖아요. 이 게임 안에서 부동산 집을 져서 팔아가지고 100만 불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완전 봉익임선달인데. 그렇죠. 예. 그 사람 보이시죠? 이 여자분이에요. 나만 보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게 중국 여자 화교세요. 화교. 아, 중국 화교. 사람이에요? 예, 이름이 앤시 총이거든요. 아, 여자가 그걸 예. 한 거예요? 이 사람 비즈니스 웨이크에 이렇게 잡지 모델로 여기서 성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세컨드 라이프에서 가상 부동산 투자 매매로 2년 만에 세계 최초로 가상 세계를 통해서 100만 장자가 된 첫 케이스예요. 아, 그래요? 예. 영혼이 있는 영혼이 있어요, 대답을 이번엔. 하시고요. 아니, 이번엔 놀라웠어요. 지금 그치. 그럼 인사이트가 혹시 여기서 받으신 거 있어요? 그 다음부터 제 인사이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이거 듣고 어떤 느낌 들었어요? 그냥 계속 듣고 있으면 안 될까요? 아니 누군가가 이렇게 저한테 의견을 준 분이 있는데 혼자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회자하고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아, 그래요? 나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증명을 한 거잖아. 그 네.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돈 벌 기회를 찾아보자. 아 그냥 그 정도 생각하신 거구나. 오케이. 근데 그래서 듣기만 한다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인사이트가 제가 받은 인사이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인 내 돈이 지금 있어. 네. 내 지금 돈이 10억이 혹은 100억이 있어. 그러면 일반인들은 지금 사고방식이 어떠냐면 그러면 내가 한 50억이 있어요. 아, 그러면 나 강남에 부동산 사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강남에. 네. 한국에서는. 그러면 지금 한국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 굉장히 이거는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라고 되게 규제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래서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만 있으면 부동산 사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데 생각을 여기서 한번 머리를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한테, 이 케이스가 우리한테 주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머리는 너무 현실 세계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똑같은 부동산을 매매했는데, 자, 가상세계에서 디지털 부동산을 매매하면 100만 불 장자가 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건 뭔지 알아요? 아무도 규제를 안 하고, 세금도 없고, 누구도 터치를 안 하고, 또 내가 이거 다시 팔면 고객이 전 세계 사람이에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 사람이 나의 그 다음에 사자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내가 강남에 부동산을 사면은 세금을 내야, 보유세를 내야지, 양도할 때 세금을 내야지, 그 다음에 주로 한국 사람만 사겠죠. 이렇게 현실 제약 속에서 이제는 돈 벌기 힘든 구조로 갔는데, 굳이 우리 머리가 너무 현실에 익숙돼서 가상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가상의 거는 다 가짜인 것 같고 가상의 거는 이상하고 이러면 바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상이든 real world, 현실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적은 뭐죠? 투자자 입장의 목적은 돈 버는 거죠. 수익률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가상에서 벌던 가상의 부동산으로 벌던 현실의 부동산을 벌던 여러분들이 느낌의 차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의사결정 판단할 때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전달이 됐어요? 네. 오케이.
아니 그러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뉴스도 떠오르네. 그 미국의 누군가 그 네. 달나라를 딱 점유해가지고 그 특허내고 네. 달나라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맞아요. 있었잖아. 그래서 돈 엄청 벌었다. 맞아요. 그거하고 같은 그것도 또 스스로 또 그렇지. 자가 그 거래가 되면서 그 그렇죠. 가격이 또 상승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이트, 근데 이제 물론 이거는 하나의 사이트에서 이제 거래가 되겠죠. 그 세컨 라이프처럼 그런 뭐 요즘 뭐 로블록스면 로블록스. 메타버스 생태계 안에서 네. 그 생태계 안에서 우리가 재테크의 개념을 리얼월드처럼 네.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인식이 이게 자본이 필요 없네 진짜 그렇게 되면. 그렇죠. 여기는 먼저 가는 자가 옛날에 미국 영화에 먼저 가는 자가 황금을 많이 캔 것처럼 내가 먼저 달에 착륙하는 자가 내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너무나 감사한 세상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큰 부자가 되려면 지난번에 누가 저한테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제가 뭐 이걸로 하고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주식이든 코인이든 하여튼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모든 플레이 게임에서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돌아가는 부의 법칙 게임에서는 미안하지만 늘 있는 자의 게임입니다. 이거는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안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내가 거기에 들어가려면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질문해도 돼요? 네. 욕 먹을까 무서워요. 괜찮아요. 질문해도 되죠? 이렇게 하나도 안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이렇게 운을 하고 내가 거기 게임 그 클럽에 들어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연구를 하셨고 실제 실천도 많이 하셨잖아요. 내가요? 왜요? 아까 많이 사업도 많이 하셨잖아요. 벤처 사업도 많이 하시고. 네. 근데 글쎄요.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자기 이걸 특히 지금 세대에 더 어렵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만한 내가 위치에 있느냐 그런 상황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정도의 위치를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 과정이 방법이 필요한 뭐죠? 거지. 열심히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불리기 시작해야죠. 자기의 그 재산이 됐든 이름이 됐든. 근데 그 불려서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이 쉽지 거의 않죠. 0.001%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개천에서 용났다는 이제 끝난 말이다 이런 얘기도 있죠. 있는 사람이 결국 더 빨리 성공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인사이트가 나갑니다. 뭐냐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다른 방법 몰라서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확실히 느낀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또 살아가면서 느끼면 또 이 자리에 와서 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오늘까지 느낀 거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새로운 게임 질서에 빨리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판이 바뀔 때 초기에 진입해라. 네. 판이 바뀐다고 하면 판이 또 안 바뀔 때가 많으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늘 그 시대 그 시점에 제일 새로운 거에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특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 자기의 운명을 바꾸기가 되게 어려워요. 옛날에는 말씀하신 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중국 같으면 청와대학을 가서 한국 같으면 서울대 가서 자기 이렇게 어떤 성공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건 옛날의 일입니다. 지금 정말 어렵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시점에서 가장 새로운 거에 내가 있어야 돼. 왜? 그 새로운 거란 거는 세상에 아는 사람이 아주 적고 판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는 자가 만들어지는 판이기 때문에 그 게임 질서를 내가 만들 수가 있고 그 게임 질서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세계적 부자가 됩니다. 오늘 연함 됐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 새로 시작하는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죠? NFT와 관련해서? 늘 흐름을 빨리 읽어야 되죠. 흐름 빨리 읽기 위한. NFT와 관련돼서는 저게 뭐 잘 모르겠고 뭔지는 모르고 또 거품이 확실한 것 같고 터질 거다. 봐라. 지켜본다. 이런 자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한 거는 포인트는 NFT는 새로운 거다. 맞죠? 둘째, 새로운기 때문에 빨리 해봐야 된다. 거기서 나와의 최적의 포트폴리오 뭔지를 빨리 짜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지금 흔히 할 수 있는 거는
그 관련된 주식을 사는 게 가장 쉽고 간단한 일이잖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지금. 이게 아니다 이거지. 대표님. 예. 늘 주식하는 것도 아직도 이 머리가 메타버스로 안 왔어요. 아직도 이 현실 세계에 너무 습관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가상현실 세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지금 제가 해야 되는 첫 번째, 그럼 뭐 그 NFT 거래소에 가입을 하고 사보는 행위들을 해보는 건가요? 일단 해봐야 생각이 변하죠. 아, 일단 경험을 해야.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저같이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는 거고.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또 자랑하려고? 대륙의 절세 미인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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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러니까 머리를 계속 리프레시 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한 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직접 그 세계로 들어가 봐라. 들어가고 계속 머리를 리프레시하고 자기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습관을 계속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럼 요거 하나 질문 마지막 네. 드릴게요. NFT로 가장 수혜볼 산업 예전 시간에도 탄소 배출권 관련 거래가 이제 그럴 네. 것이다 이제 보셨잖아요. 네, 네. 그러나 오늘 총평적으로 보면 어쨌든 NFT 거래도 이 탄소 배출권도 하나의 거래 방식일 뿐인 거고 네. 무엇이 됐든 NFT로 거래하는 그 자리에 있어 봐야 된다. 그렇죠. 일단 해봐야 된다. 네. 그러면 그 비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새로 생겨나는 거래소들이 있고 네, NFT.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사실 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네. 그 추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이게 더 경쟁력이 있다. 이게 결국 살아남을 것이다. 이거라는 건 NFT 거래소?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가 결국 NFT 거래소까지 다 잡아가게 될 것이다. 아, 혹은 새로 시작하는 곳이 전문 어떤 NFT 거래소가 비전이 있다. 어느 쪽으로 보세요? 그거는 질문이 잘못됐어요. 제가 그 얘기 들으려면 NFT 강의를 해야 됩니다. 아, 정말요. 근데 그거 질문이 모르기 때문에 질문이 그렇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질문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그냥 질문을- 선택이 하나예요. 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NFT 거래소를 만드네 안 만드네 문제지 누가 뭐 거기서 위너가 되는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 아, 거래소 자체가? 네. 그래서 비즈니스가 뭐 서로 대체하거나 누가 더 커지고 이런 게임이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플랫폼이잖아요. 이것도 네, 하나에. 네. 플랫폼은 결국은 얼마나 많은 가입자가 있고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느냐. 네. 이게 생명인데 네. 신규 업체 같은 경우는 왜 제가 그게 잘못됐다라고 했냐면 지금 내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데 NFT가 대부분 실제 필요 없는 걸 다 NFT 하고 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맥상통한 건데요. 결국 NFT가 미래 세상에서의 주요 어떤 기술의 툴로 가려면 이 거품이 더 일어나야 돼요. 거품이 돼야 산업이 발전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누군가는 거기서 가짜를 만든 사람들이 홍수처럼 밀려날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가거든요. 그 진짜가 뭐냐면 NFT가 진짜 산업하고 결합이 됩니다. 그게 진짜 세상에 오죠. 예를 들면 탄소 배출권을 제가 NFT로 만들었죠. 그러면 제가 그걸 그 거래소가 거래 안 합니다. 원래 생태계에서 돌아가요. 의미 전달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NFT도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NFT가 아니라 네. 각각의 특색에 맞는 산업별로 거래소, 다 있다는 거죠. 산업별, 섹터별. 원래 생태계에서 돌아가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꼭 그 거래소가 안 한다는 거죠. 전달이 됐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계속해서 좀 우리가 반복적으로 공부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싶어요. 다음 시간에 또 혼나면서 배우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